안녕하세요. 혹시 고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회복 중인 파킨슨 환우와 가족 여러분, 오늘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. 수술 후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잖아요. 괜찮습니다. 오늘 제가 성공적인 회복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릴게요. 자, 그럼 그 여정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? 맞아요. 다들 궁금해하시죠? 파킨슨병이 있으면 회복이 더 힘든가요? 네, 솔직히 좀 더 신경 쓸 부분이 많습니다.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우니까 일반적인 재활 방법만 따라하기엔 위험할 수 있거든요. 바로 그 차이점, 파킨슨 환우분들께 꼭 필요한 그 디테일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안전하고 효과적인 회복 전략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길은 이렇게 총 6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수술 직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부터 시작해서요. 침대에서 하는 간단한 운동, 그리고 점차 근력을 키우고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가기 위한 꿀팁까지 이 순서대로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길이 환하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 관문입니다. 수술 직후 며칠, 이 시기는 정말 골든타임이에요.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은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바로 안전, 그리고 합병증 예방. 여기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합니다. 왜 그렇게 안전을 강조하냐면요. 바로 고관절 탈구 위험 때문입니다. 파킨슨병의 특징인 근육 떨림이나 경직 때문에 우리 몸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. 연구를 보니까 이 때문에 탈구 위험이 일반 환자보다 무려 5에서 7%나 더 높다고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, 훨씬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겠죠? 구체적인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혈전? 흔히 피떡이라고 부르는 건데요. 수술하고 나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어지니까 피가 뭉쳐서 혈관을 막을 위험이 커져요.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잘 보세요. 만약에 다리가 갑자기 퉁퉁 붓는다거나 종아리나 허벅지가 아프거나 다리색이 좀 이상하게 변하거나 만졌을 때 차갑다?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.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. 자, 이제 마냥 누워만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. 회복을 위해 우리가 직접 아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시간이에요. 혈액순환도 돕고 근육이 빠지는 것도 막아주는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운동들. 침대에 누워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부터 알아볼게요. 여기 세 가지 운동 정말 간단해 보이죠? 근데 효과는 엄청납니다. 회복의 기초를 쌓는 벽돌 같은 운동들이에요. 그냥 발목만 까딱까딱 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운 혈전을 예방할 수 있고요. 허벅지랑 엉덩이에 가만히 힘을 줬다 뺐다 하는 것만으로도 근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. TV 보다가 아니면 그냥 잠시 눈 떴을 때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세요. 이게 바로 회복을 앞당기는 최고의 비결입니다. 좋습니다. 초기 안정 단계를 무사히 맞추셨다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할 시간입니다. 보통 수술하고 2주 정도 지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근력을 키우기 시작하거든요.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힘을 기를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. 몸에 힘이 조금씩 붙기 시작하면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이 있어요. 바로 무릎 좌우로 보내기 동작인데요. 이게 우리 몸의 중심, 그러니까 코어 근육을 딱 잡아주고 고관절 주변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. 자, 저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? 일단 편안하게 누워서 무릎을 세워보세요. 그리고 숨을 훅 내쉬면서 두 무릎을 아주 천천히 한쪽으로 스르륵 넘겨보는 겁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, 무릎이 넘어가는 반대쪽 어깨가 바닥에서 절대 뜨면 안 돼요. 상체는 바닥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. 옆에 보호자분이 계시다면 어깨가 뜨는지 살짝만 봐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? 네, 바로 이 자세예요. 사진처럼 상체는 바닥에 딱 고정되어 있고 허리랑 골반만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 느껴지시나요?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몸의 중심부가 단단해지는 그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. 수술한 다리에 체중 싣는 건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. 처음 2주 동안은 워커 같은 보조기구에 의지해서 살짝만 체중을 싣고요. 6주까지는 내 몸무게의 절반 정도만 싣는 걸 목표로 하세요. 그리고 6주가 지나야 의사 선생님의 허락하에 점차 전체 체중을 싣는 연습을 시작하는 겁니다. 이 계획은 그냥 제안이 아니에요. 반드시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
오늘 내용 중에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우리가 애써 수술한 고관절이 빠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자세의 법칙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. 회복 기간 내내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해요. 우리 고관절을 야구공이랑 글러브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딱 들어맞죠? 근데 수술하고 나면 이 글러브가 아직 좀 헐렁한 상태인 거예요. 그래서 자칫 잘못 움직이면 공이 글러브 밖으로 쏙 빠져버릴 수 있겠죠? 그게 바로 탈구입니다. 그러니까 공이 빠져나가는 그 특정 자세들을 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?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3대 금지 자세를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엉덩이를 90도, 그러니까 직각보다 더 깊게 굽히지 마세요. 바닥에 떨어진 물건 줍는 자세 같은 거요. 둘째, 절대로 다리 꼬지 마세요. 무의식적으로라도 안 됩니다. 셋째, 발을 안쪽으로 비틀지 마세요. 대신에 낮은 의자보다는 높은 의자를 쓰고 누울 때는 다리 사이에 꼭 베개를 끼워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세요. 이런 작은 습관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건 전투의 절반밖에 안 돼요. 우리 몸이 뼈와 근육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려면 그에 맞는 건축 재료를 잘 넣어줘야겠죠? 회복을 위한 최고의 식단,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 숫자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. 1.2에서 1.5g. 이게 뭐냐면요. 여러분의 체중 1kg당 하루에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양입니다.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하냐고요? 수술 후에 우리 몸은 대규모 복구 공사에 들어가거든요. 이때 근육 손실을 막고 새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. 자, 회복을 위한 영양 어벤져스 팀을 소개해 드릴게요. 근육을 만드는 히어로 단백질,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찰떡궁합 듀오, 칼슘과 비타민 D, 그리고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서 변비를 막아주는 수분과 섬유질까지 이 영웅들을 골고루 10단에 꼭꼭 챙겨주세요. 자, 어느덧 마지막 단계입니다. 이제 재활을 잘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. 특히 균형 잡기가 어려울 수 있는 파킨슨 환우분들께는 이 부분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적은 바로 낙상입니다. 한 번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좋은 소식은 집안 환경을 조금만 바꿔도 위험을 확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바닥에 미끄러운 작은 발매트 같은 거 과감히 치워버리세요. 발에 걸리기 쉬운 전선들도 잘 정리하고요. 이런 사소한 실천이 큰 사고를 막는 첫걸음입니다. 그리고 파킨슨 환우분들의 균형 감각을 키우는데 특히나 더 효과적인 운동들입니다.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? 바로 안전입니다. 처음에는 무조건 의자나 벽처럼 튼튼한 걸 꼭 붙잡고 시작하세요. 조급해하지 마시고 마치 태극권을 하듯이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통해 내 몸의 균형 감각과 다시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세요. 자, 오늘 긴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성공적인 회복의 비법, 사실은 3가지입니다. 첫째, 꾸준한 재활운동. 둘째, 똑똑하고 안전한 자세 습관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을 만드는 좋은 영양. 이 3가지가 삼박자처럼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완벽한 회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. 이 긴 회복 여정의 운전대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 지고 있습니다. 오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내일을 향한 그 첫걸음을 바로 오늘, 지금 이 순간부터 내디뎌 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분의 성공적인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